명분 있잖아. 여기 또 관성이라는 게 있어. 뭐야. 물론. 그러니까 이 사대부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지금 명나라는 지금 기울고 있는데. 그때 현명한 지도자 같으면 누구를 선택을 해? 청나라를 선택을 해야지. 이제 신은 강자인데. 광해군이 근데 사대부들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쉽게 해서 거기서 청나라하고도 적이 안 되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청나라의 비율을 안 상하는 것들. 청나라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건 아니고 최소한 청나라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어. 그래서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데 명나라에서 우리나라한테 원군을 보내달라고 했어. 이제 원군을 안 보내줄 수 없잖아. 우리나라는 이제 큰형님의 나라인데. 만약에 뭐 명나라가 청나라를 정벌을 해버리면은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완전히 못 되는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안 보낼 수도 없고 해서 장수하고 군대를 보내긴 보냈는데 광해군이 현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네. 민간이 수만 넣어. 잠깐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이 많아. 영토 분쟁도 많고 그런 것들이 되게 보면 이웃한 나라들끼리 문제가 많거든.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나라하고 일본 케이스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옛날 삼국시대부터 뭐 조선 왜구, 그다음에 임진왜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일제 36년, 또 일제 강점기 시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반일 감정이 굉장히 많지.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 그것도 궁금하지. 네. 별로 관심 없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한테. 어. 그게 결론이야.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죠. 반일 감정이 좀 팽배해 있어. 근데 요즘 MZ 세대들은 조금 틀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딸도 좀 물어보니까 네.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반일 감정이 별로 없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일본 문화를 이렇게 접하고 또 일본에 또 많이 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런 반일 감정은 별로가 없더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좋아하는 부분도 좀 있고. 네. 근데 이제 우리 뭐 한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 반일 감정이 아마 7, 80%는 넘을 거야. 조사를 하고. 왜 그러냐? 우리 부모 세대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네. 부모 세대들이 일제시대 때 많이 힘들으셨고. 그다음에 또 역사, 우리가 국사를 배울 때 또 일본의 그 왜구라든지, 그다음에 임진왜란 같은 거, 그런 거, 그다음에 일제시 강점기 통해서 우리가 걔들한테 수탈을 많이 당했고 많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가 세뇌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 세대 통해서도 세뇌가 돼서 우리도 50대, 내가 볼 때는 50대 이상부터는 기본적으로 좀 반일 감정을 깔고 있어. 그다음에 요즘에 정신대 문제라든지 뭐 위안부지 정신대가 위안부 문제라든지 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거, 배상 일본 애들이 이제 배상 문제라든지 이런 거 걔들이 뭐 거의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사과도 별로 안 하고 우리나라 정식으로 일제 강점기 때 자기들이 했던 만행에 대해서. 독일은 이제 주변 국가에 뭐 많이 사과를 정식으로 했잖아. 배상도 했고 유태인들한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좀 더 삐그덕거리지.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또 영국하고 또 프랑스가 또 있어요. 프랑스 별로 사이가 안 좋아 별로. 뭐 기타 다른 사례들도 다 있겠지만,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엄청나게 사례들이 많은데, 이웃 국가들끼리 많은데, 예를 들면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도 이렇게 사이가 안 좋잖아. 저 전쟁하고 있는 거는 그건 아니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터키하고 그리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상당히 안 좋아 사이가. 왜냐면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족이라고 해가지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건설했거든. 아랍권을 통일하면서. 그러면서 동부 유럽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배를 했다고, 동유럽 쪽으로. 특히 이제 그리스 일대를 많이. 우리나라 일제 36년보다 더 오랫동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한 100년 이상을 그리스를 통치를 했다고, 터키가. 감정이 굉장히 안 좋지. 우리는 36년 동안 우리는 뺏겼는데도 지금 이를 부드득 갈고 있는데. 그럴 거 아니야. 또 많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제 기억이 확실히. 근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뭐 이스라엘하고 주변 그 아랍 국가들하고 사이도 뭐 좋을 수가 없고, 정기적으로 엮이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나라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데, 이제 나는 이제 어차피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어렸을 때는 당연히 반일이었지. 어떤 것들은 그럼 뭐 학교에서 배운 역사, 안중근 의사라든지 뭐 이봉창 의사, 그다음에 김구 선생님도 뭐 평생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힘들게, 독립운동가들 많잖아 또. 뭐 일제시대 때 얼마나 피해가 커. 36년 동안 강점당하면서. 그다음에 징용, 징병, 그다음에 정신대, 아까 말한 위안부로 끌려간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다 수탈해 갔잖아 이놈들이. 쌀이고 뭐고 뭐 우리나라 자원들 뭐 다 수탈해 갔어. 그래서 이제 그런 줄만 알았어 나도. 그런 줄만 알았어. 이놈들이 사과를 안 잖아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그때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전혀 사과를 안 잖아. 사실 임진왜란도 사과를 해야 되거든.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사과를 안 하잖아. 아주 싸가지 없는 놈들이지.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몇 년 전에 또 그 뭐 위안부 그 배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참 틀어졌잖아 또. 우리나라에서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막 일어나고 막 그랬었잖아. 근데 내가 좀 이제 좀 역사를 좀 알잖아. 내가 좀 역사를 공부를 좀 했잖아. 내가 조금 나이가 들면서 한 30대 정도 지나면서, 그리고 내가 일본어를 때가 또 따로 이렇게 독학을 한 게 좀 있어요. 혼자. 그러면서 쭉 역사의 흐름을 쭉 지켜보니까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좀 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다. 우리가.
물론 감정적으로는 전혀 좋을 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서울대 한 10몇 년 전인가 20몇 년 전에 서울대 모 교수가 네. 그런 말을 했거든 언론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이 없었으면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다. 아주 매국노적인 발언을 했어. 저도 그분이 네. 일본이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철도도 놔주고 뭐 도로도 만들어주고 공장도 만들어주고 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데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됐다. 근데 완전히 몰매를 맞았어. 그래갖고 그 말 해갖고 이게 뭐 독립투사 그때 광복회 뭐 있잖아. 우리나라 독립투사 그 모임 아, 그리고 막 우리나라에 또 막 극렬한 또 반일주의자들도 많잖아. 네. 보수 언론부터 시작했고 어마어마하게 두드러기 맞았거든요. 양반이. 갖고 친일파다. 엄청 혼났거든. 거의 매장됐을 거니. 그렇죠. 그런 말이 있어요. 나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때는 저는 미친놈이다 했어.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일본 때문에 이렇게 발전했다고? 그 미친 우리가 피해본 게 얼마나 엄청난데 진짜 그 새끼들 때문에 그놈들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선생님 그 교수님 말씀이 맞는 말이야. 내가 이거는 내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이야기야. 내 이거는 내가 진짜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이거지. 나는 맞아 죽더라도. 그리고 그 교수님이 절대 친일파가 아니야. 뭐 심지어는 그런 말이 다 있어요. 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학자나 무슨 시민단체 중에 일본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친일적인 발언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준대. 아, 그런 말 하게끔. 일본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이 친일적인 발언을 하거나 그런 교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지 소위 말해서 이제 요즘에 그 뭐라고 그러지 그런 단체들을 시민단체 말고 아니 그 우파인데 참 생각이 안 나네 또 이사이간 우파 단체인데 예? 좌파인 척을 하고. 아니야 뭐 무슨 뉴 라이트 운동인가 있어. 뉴 라이트라고 하는 것 같은데 뉴 라이트 맞나? 뉴 라이트 맞아. 뉴 라이트 맞네.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내가 지금 나무 위키 보니까 뭐 쭉 제목만 보니까 조선에 대한 폄하, 권위주의 독재와 친일에 대해서 찬양을 한다. 독재자들이라든지 우리나라 독재자면 아마 내 생각에 이제 박정희나 전두환이겠지. 그 다음에 친일,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거. 뉴 라이트 운동이라고 그러거든 이거를. 처음 들어요. 식민지 근대화라는 아까 그거야.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켜줬다는 거지. 그럼 나도 뉴 라이트파네 나도.
친우파라고 그러는데 2000년대 중반에 참여정부 시기에 처음 등장했고 극우 친일 성향을 가진 개인 단체를 지지하는 반민족적이며 반역사적 사관 행보를 보이는 극우 친일 성향을 지닌 개인 또는 단체를 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 너무 내가 보면 자발적인 데가 뉴라이트네. 내가. 나는 이런 단체 속해 있지 않은데 나는 예전부터 근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독재자 찬양하진 않아. 나는 된다고 생각해. 독재자를. 이 식민지 근대화론 있잖아 이거. 조선에 대한 폄하. 나 이거 난 조선이란 나라가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역사였고 식민지 근대화론도 나는 이거 찬성하는 사람이거든. 그럼 결국은 난 뉴라이트란 얘기야. 나도 몰랐는데. 네, 내가 무슨 단체에 속해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아마 이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걸 좀 베낀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들을 베낀 거 절대 아니야. 나 이 사람들이 이런 성향인지 정확히 몰랐는데 나하고 생각이 비슷하네. 비슷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사를 자세히 좀 들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볼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본이 소위 말해서 메이지 유신을 19세기 1850 몇 년인가 60년도에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났거든 일본에서. 또 메이지 유신이 뭐냐고 또 이야기하면 또 복잡해. 그럴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완전히 아시아에서 최초로 근대화를 시작을 해.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서구 문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마어마하게 눈부신 발전을 몇십 년 만에. 내가 결국 뉴라이트인데 결국은 그러네. 나도 몰랐는데. 근데 내가 비유를 줘서 한번 이야기해볼게.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있어. 근데 내 마동석을 내가 이길 수 있어? 뭘로 이기냐에 따라 다르다. 내가 아니 그냥 싸움이요? 링에서 이길 수 있냐고. 못 이깁니다. 못 이겨 절대로. 마동석이 옛날부터 마동석이 아니야. 마동석도 사실은 운동하기 전에는 평범한 애였어. 일본이 그래.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갑자기 마동석이 된 거야. 몇십 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에 완전히 최악이었지. 세도 정치에다가 정신 못 차리고 있었지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에다가. 일본은 딱 그렇게 하면서 개화가 되면서 거의 서구 열강처럼 완전히 강대국이 된 거야.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진짜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 된 거야. 중국을 제끼고. 이 중일 전쟁도 이겼잖아. 청일 전쟁이구나. 청일 전쟁. 그다음 러일 전쟁도 이겼잖아. 1905년인가 러일 전쟁도 이겼어. 러시아가 나름대로 강대국이었거든. 러시아도 이겼어요. 지금 일본이.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이제 야금야금 결국 먹었는데 그러면서 물론 우리나라에서 수탈해 간 것도 무지 많은데 그거는 정말
정말 나쁜 짓인데 애들이 우리한테 뭘 베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들이 뜯어가기 좋게 만들려고 우리나라에 나오는 자원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뭐 공산물 같은 거 뭐 이런 거 끌고 나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교통이 발달해야 돼. 교통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교통이라는 게 없었어. 철도라는 게 없었다고. 철도가 없었어 우리나라에. 조선에 무슨 철도가 있어. 그래서 이놈이 그러니까 그걸 수탈하려고 철도를 깔은 거야. 경부선 뭐 이런 거 호남선 다 그래서 만든 거야. 그다음에 우리나라 북한 쪽에 가면 무슨 지하자원이 많잖아. 우리나라 북한 쪽에 가면 탄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북한에는 굉장히 지하자원이 많아. 성스텐, 뭐 철강, 뭐 석탄뿐만 아니라 얘들이 2차 세계대전을 벌이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다 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장을 지어줬다고. 우리나라한테 뭐 도와주려고 그런 게 절대 아니야. 자기들 하려고 이제 지들이 빼먹으려고 이거를 이용을 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 공장이 어디가 있어 조선시대 때.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그다음에 뭐 산업 모든 부분이 일본 때문에 근대가 된 거야 사실.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에 그런 공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다음에 도로망 같은 거, 인프라 이런 걸 다 애들이 구축을 했다고. 근데 이거는 나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놨어 다. 걔들이 놔준 게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끌려 나가서 다 만든 거야. 근데 어쨌든 이제 전쟁이 지고 다 놓고 나갔잖아. 응?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에 그나마 그래도 기관 시설이 있었던 거야. 철도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공장도 다 놓고 나갔잖아 애들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유명한 빵집들 있지? 제가 좀 빵집 있지? 무슨 성심당이네 뭐 다 걔들이 원래 하던 거야. 아 진짜요? 그래. 우리나라 빵 원래 다 걔들이 와서 제과 기술도 다 알려주고 지들이 하던 거야. 근데 가면서 울면서 갔지 이제 전쟁이 지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 중에 제일 좀 똘똘한 놈한테 아낌없이 어쩔 수 없이 주고 나갔지. 그래서 성심당도 나오고 막 그런 거야. 다 그래 다. 지금 뭐 유명한 빵집들 있지. 그럼 그 빵집 물려받은 사람은 친일파야 그러면? 그 사람 친일파야? 아니죠. 어? 아니죠. 모르죠. 모르죠. 나는 그 일제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진짜 일본 찬양한 사람들 빼고 나머지는 친일파 아니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네. 앞장섰던 놈들이 있어. 네. 뭐 이광수라든지 뭐 김환란 이대 총장이라든지 이런 인간들은 진짜 나쁜 인간들이고. 왜냐면 뭐 천황의 군대 앞서서 나가야 된다 애들이 이런 식으로 애들이 떠들었다니까. 위안부 보낸데도 그 애들이 앞장섰어. 그런 인간들이. 심지어 목사 중에도 그런 인간들이 있어. 목사 중에 누군지 알아? 목사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경직이라고 있어요. 한경직 지금 뒤졌는데 이북 출신이야. 목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 한경직 목사야. 영락교회 들어봤어? 들어봤죠. 영락교회? 옛날에 저기 전에만 해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고 가장 영향력 센 교회였어. 거기 담임 목사였어. 죽었을 때 그 양반이 죽었을 때 90 몇 세에 죽었는데 옷 한 벌 입고 하여간 단칸방에 그것 때문에 또 유명해. 청빈하게 살았다 이거지. 돌아가실 때쯤에. 돌아가실 때 재산이 없는 거야. 그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근데 그러니까 존경할 만해 안 해? 얼마나 할 만하지. 지금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가 죽었는데 네. 딱 집에 가보니까 뭐야 선풍기 하나 있고 네. 단칸방에 양복 한 벌 딱 단벌 딱 하나 있고 구두 한 컬레 TV 한 대 딱 있다. 존경할 만해 안 해? 진짜 아무것도 없어. 할만하죠. 할 만하지. 그런 목사 있어? 없죠. 없어. 이 양반이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진가에도 현존하는 목사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 우리나라에서 존경하는 목사 꼽으라면 이 사람이 한경직 목사라고. 한번 찾아봐 나중에. 돌아가셨지. 근데 그 인간도 옛날 일제시대 때 그러고 다녔어. 이렇게 앞장서서 일본 앞잡이 노릇을 했다니까. 그런 인간들은 내가 다들 뉴라이트 아까 보니까 내가 뉴라이트지만 그런 인간들 진짜 경멸해. 그건 아니야. 그렇지만 물론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 제일 훌륭하신 분들이지. 네,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훌륭하지만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그러면 공무원 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그 사람들 다 친일파야 그러면? 아니죠. 어? 아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서 조선 땅에서 그러면 그럼 뭐 먹고 살아라고 그러면 공부해서 일본말 공부해가지고 자 뭐 일제시대 때 그러면 막말로 여기서 공무원이나 뭐 어디 이런 사람들 무조건 다 친일파라고 해야 되겠네. 나는 아니라고 봐. 그런 사람들 전혀 친일파 아니야. 판검사 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친일파야 무조건? 아니죠. 아니지.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잖아. 나라를 뺏긴 누구 잘못? 조선이 나라 국가가 이 백성들을 버린 거잖아. 그 사람들이 무슨 친일파야.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일본 총독부에서 좀 고위직에 있던 그런 사람들 다 친일파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 중에서 뭐 앞장섰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뭐 징용이라든지 막 이런 거 막 앞장서서 나선 놈들 있어. 한국 사람인데 조선. 그거는 명백히 친일파지. 그건.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묵묵히 가족들 부양하려 먹고 사는 사람들 그게 무슨 친일파냐고. 막 독립운동 다 했어야 돼 그 당시에 그러면은. 그래서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그런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예, 맞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근무했다. 그러면 일본 경찰 그럼 다 친일파야?
걔들이. 물론 일본 경찰하면서 독립투사도 잡아가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렇죠. 예? 있겠지. 그런. 나는 근데 그 사람들 친일파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근데. 저 이모수 너- 있는데 뭐 어. 안 하면 죽는데. 경찰도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자리 일자리가 없는데. 그때 선생님 했던 사람들 다 친일파라고 봐야 돼. 왜냐면 다 일본 천황 애들한테 그 세뇌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들 다 친일파야?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응? 정말 지도자를 잘못 만난 불쌍한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까지 친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아니고. 그래서 애들이 와서 근데 사실 우리나라 경공업은 다 거기서 시작이 된 거야.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시작한 거야. 중화학공업도 걔들이 공장 만들어 놓은 것도 다 걔들이 처음 시작한 거야. 근데 걔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걔들이 물러나고 나서 꽤 도움이 된 거야. 우리한테. 그거는 인정해야 돼. 애들이 신장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거기가 없었어. 조선시대는 그런 넓은 길이 없었어. 신장로라고 해가지고 흙길이긴 하지만 넓은 길도 만들고 그랬다고. 왜? 뺏어가려고. 길이 좁으니까 뭐 뺏어갈 수가 있나 이게. 교통 같은 거, 인프라 이런 거. 네. 만약에 조선이 그때 만 36년 동안 만약 고종이 계속 다스렸다. 이게 내가 볼 때는 택도 없었을 거야. 택도 없었어. 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걔들한테 우리가 모든 과학, 정보, 지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슨 모든 그 애들한테 그런 지식들을 걔들한테 다 배웠어 우리가. 그게 또 어마어마한 자산이야. 그게 또 인프라만 구축해 준 게 아니고 교육도 해주고. 그것도 뭐 우리한테 잘해주려고 한 게 절대 아니고 너무 무식하면은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좀 유식한 사람들이 필요하거든. 일제시대 때는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강세했어. 이제 공학이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나라 없었어. 없었어. 그런 개념 어디 갔어. 공학이라는 게 엔지니어링이. 걔들이 다 유럽에서 다 배워갖고 온 거야. 걔. 그걸 다 번역한 거야. 걔들이. 나는 이제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걔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일본 애들이. 유럽에 가서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재들을 보냈거든. 메이지 유신 때. 서구 문명을 빨리 받아들이려고. 걔들이 뭐 언어가 되겠어, 뭐가 되겠어. 뭐 영어를 어떻게 알아? 영어 불어. 독일어 어떻게 알아? 근데 막 다 보낸 거야. 뭐 사전이 있어, 뭐가 있어, 당시에. 맞고 품은 거야, 가서.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막, 거기서 뭐, 기술도 배우고, 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언어가 안 되잖아, 언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걔들이 사전을 만들겠어, 사전. 그래서 영어를 일본어로 바꾸는 작업을 영일 사전, 그다음 불어도 일본 불일 사전, 독일 사전, 뭐, 러시아도. 근데 우리나라는 날로 먹었어. 그렇죠.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다 일본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나라 내가 그때 이야기했는데 영안사전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다 베낀 거야, 일본 사전을 그냥. 알로 먹었어 그냥. 영어 예를 들면 뭐 피직스 물리학이다. 그거를 피직스를 물리라고 번역한 게 일본 애들이야. 케미스트리를 화학이라고 번역한 게 일본 애들이야.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 의학 부분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것도 걔들이 다 만든 거야. 번역을 신경외과 이런 거 왜? 그다음에 모든 공학 용어 다 일본어로 만들었어. 전부. 정치, 법률 같은 거 있잖아. 전부 다 일본어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막 법이 법률 용어 보면 막 뭐 금고 막 그런 거 얼마나 어려워. 금치산자 뭐 이런 진짜 어렵지. 법률 용어가 걔들이 번역해놓은 걸 우리나라는 그냥 그거를 우리말로 음역만 한 거야 그냥. 우리나라도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혜택을 본 거야 일본 때문에. 기본이 갖춰진 거야 해방 후에 우리나라 그래도 빠르게. 만약에 우리나라 옆에 필리핀이 있었으면은 아무 도움이 안. 필리핀이 우리나라 집에 했다고 쳐도 아무 도움이 안 되지. 걔들 뭐 어려워. 그래서 실튼 좋든 간에 걔들이 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걔들 우리나라 옆에 다행히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서구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고 경공업도 가능했고 그다음에 제과 제빵 아까 우리 좋아하는 빵 같은 것도 다 이게 일본 빵이야. 뭐 모찌 이런 것도 보면 트로트도 그래. 트로트도 다 일본 엔카. 맞아. 음악은 영향 없을 것 같아. 우리나라 근대 음악들 유행가 말고 뭐 이런 저희 세대 노래들도 다 일본에서 넘어온 것들이 많지만 영향을 안 받으려고 안 받. 원래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게 돼 있는 거야. 이제 그리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된 것도 내가 볼 때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웃에 일본이 있었다는 거야.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만 해도 반일 정책을 계속했거든요. 독립투사 출신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교류를 아예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었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쨌든 쿠데타를 통해서 적집권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오하란가 하고 외무부 장관 걔하고 김종필하고 비밀 회담을 가진 거야. 그래서 앞으로 서로 경제 교류 하자 이제. 인적 교류도 하고 경제 교류. 그다음에 이제 서로 외교도 서로 같이 하고. 그때부터 물꼬를 트기 시작한 거야. 62년도인가 63년도인가. 그게 이제 그러면서 애들이 전쟁 배상금을 얼마를 주기로 했어.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 이걸로 퉁치자.
딱 그런 거야. 그리고 차관도 돈도 빌려줬어 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택도 없는 돈인데 그걸 받았어. 그 돈이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근대가 되는데 경보선 깔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다 그 돈이 다 들어간 거야. 우리나라가 돈을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에 누가 돈을 빌려주고 있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없죠. 그지 같은 나라인데 뭘 믿고 뭐 담보가 있어 뭐가 있어. 그 배상금 받고 그 다음에 또 돈도 빌려주고 그런 독일에서도 우리가 광부 파견하고 뭐 간호사도 파견하면서 돈 빌려주고 그런 돈은 쌈짓돈이라 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 발전이 시작된 거야. 걔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할 줄 꿈에도 몰랐겠지. 독일, 일본 애들도.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안 빌려줬지. 응? 소니 망하고 이럴 줄 몰랐지. 맞네. 그거 알았으면 빌려줬겠어. 응?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삼성, LG 뭐 다 가서 베낀 거야. 현대 뭐 조선 뭐 다 일본 가서 다 배워온 거야. 그거 전부 다. 어디서 배웠고 왔겠어 우리나라. 응? 그쵸. 기업들이 아니 예를 들면 자동차도 뭐 무슨 포니 만들 때 뭐 우리나라에 무슨 기술이 있어서 포니를 만들어. 다 일본 가서 다 미쓰비시나 이런 데 가가지고 걔들이 안 알려주려고 했겠지. 당연히 안 알려주려고 했지. 일본 애들이 TV 같은 거 알려주려고 그랬어. 자동차 전자부품에서 전 세계 1위였는데 일본이 기술 다 갖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 훔쳐서 걔들 기술을 익혔든 아니면 걔들이 조금씩 하도 불쌍해서 조금씩 인맥 통역해서 어떻게 좀 알려줬든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가 훔쳐볼 때가 있었다는 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애들이 뭐 다 알려주지도 않았겠지. 좀 일부 좀 알려주고 좀 했겠지. 근데 우리나라가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잘 훔쳐보고 컨닝도 잘하고. 근데 그럼 컨닝할 데가 없으면 뭘 어떻게 했겠어 우리나라가.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우리가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렇게 도와준 건 절대 아닌데 어쨌든 주변 옆에 그런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자료로 이렇게 삼을 수가 있었다.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아니 우리나라 옆에 필리핀 있었으면은 뭐 우리나라 발전할 수 있었겠어. 지금도 필리핀. 뭘 배우고 있어 가서. 지금은 배워가지고 뒤집었잖아. 지금은 조선도 그렇고 뭐 전자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번에 좀 너무 이야기 길어지는데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걔들이 잘못한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걔들한테 우리가 또 받은 것도 꽤 생각보다 많다. 우리가 지금 밥술에 뜨는 게 사실 일본 덕이 좀 있다. 이거는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만약에 주변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중국한테 뭘 배웠겠어 우리가 중국한테. 배운 거랑 배울 게 없지. 중국이 그쵸, 우리보다 더 후진국이었는데 옆에 있으면 뭐해. 근데 결국은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일본하고는 좀 친해질 필요가 있다. 어떤 면에서요? 근데 그 더 친해질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 근데 나는 그 생각하거든. 먼저 일본이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사과를 해야 돼. 일본 총리랑 천황이 아예 정식으로 정말 무릎 꿇고 사과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냥 피해 학폭도 그렇잖아. 아니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과를 해야지. 안 그래? 그렇죠. 팔다리 다 부러뜨려 놓고 사과를 안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냥 일진이었어. 쉽게 해서 우리는 정말 힘도 없었고. 근데 그렇게 잘못한 거 임진왜란이라든지 또 일제강점기 이런 거 먼저 사과를 해야 돼. 걔들이. 나는 그게 우선이라고 봐.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도 걔들이 정식으로 사과를 하면은 그거를 진짜 열린 마음으로 우리도 용서를 해줘야 되고. 근데 지금 일본 애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바보 같은 놈들이야, 일본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일본이야. 내가 잘 몰라. 중국에 수출하는 것만 생각하지? 네. 전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일본이야. 우리나라 어떤 회사 제품 부속 있잖아. 부속품 같은 거 있잖아. 응? 대부분 다 일제야. 삼성전자 반도체 만들 때도 주요 부품 다 일제야. 뭐 TV 이런 거 다 그래. 자동차는 안 그런 것 같아. 공장만. 지금은 많이 의존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 옛날보다는. 지금도 주요 부품이 일제야, 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무역하면 맨날 적자야, 우리나라는. 왜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물품을 사갈 게 별로 없거든. 걔들이 우리나라 뭐 부품을 사갈 일이 없거든. 우린 사오기. 너 걔네가 우리나라 뭐 현대차를 사겠어, 뭐. 안 사, 걔들은. 삼성전자, 뭐 LG 무슨, 뭐, TV 이런 거 안 사, 일본 애들은. 자기네 거 있는데, 소니 뭐, 도시바 걔들 거 있는데. 걔들이 우리나라 거 차, 일본 하면 가봤으면 알 거 아니야. 현대차 봤어, 거의 없지. 없죠. 거의 없어. 전자제품도 지네 나라 거만 써. 그러니까 완전히 무역 흑자야, 걔들이. 만년 우리나라에 대해서. 걔들은 주요 부품들을 우리한테 다 수출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 부품을 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냈지. 그래서 중국에다 빨대 대고 미국에다 빨대 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일본이 딱 셧다운 하면 우리나라 힘들어. 그럴까? 일단 거기서 수입을 해야 뭘 만들지 한다고. 아직 우리나라 어떤 부품 작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아직도. 내가 알기로는. 그걸 만들어야 뭐 중국에 팔아먹든지 만들지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야. 현실적으로.
뭘 부품을 뭐 해야 뭐 미국에 팔아먹든지 만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은 또 중국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중국은 절대 우리가 친해질 수가 없어. 친해지면 안 돼. 왜요? 중국은 절대 아니라고 봐. 진짜 나쁜 놈들이 중국 놈들이야. 얘들은 옛날부터 사대주의 정치 아니라 중화 사상이 쪄들어 있어. 거지들도 중국 거지들은 또 중화 사상이 쪄들어 있어. 중화 사상이 뭐냐면 중화 사상이 뭔지 알아? 중화 사상이 뭔지 모르지. 중화 요리는 알아도. 내가 이거다 이거야. 내가 넘버원이다 이거야. 니들은 나머지는 다 오랑캐고 우리나라만 넘버원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야. 걔들은 중국 애들 기본적인 마인드가. 왜? 중국은 원래부터 역대적 아주 옛날부터 네, 네. 자기들이 넘버원이야. 무조건 자기들은. 그게 중화 사상이야.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선민 의식보다 더 무서운 아주 싸가지 없는 사고방식이야. 우리가 세계 중심이라는 거야. 중국이라는 거 이름이. 나머지는 니들은 다 변방이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조폭 대장이야. 나머지는 다 똘만이고. 니들은 무조건 우리한테 무릎 꿇어야 돼. 서로 이게 쉽게 해서 프렌드십이 안 돼. 우정이라는 게 없어. 파트너가 안 돼. 일부 중국은. 무조건 애들은 갑이야 돼. 자기들이. 나머지는 다 의리야. 조선시대 때 우리 조공 바쳤잖아. 중국한테. 일본도 조공 바치고. 그러니까 뭐 시진핑도 그랬잖아. 우리나라 진짜 식민지였다고. 조선은 맞아. 식민지였잖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해. 우리나라 아무리 발전해도 걔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한국 그냥 조선 딱 이렇게 생각해. 우리한테 조공 바쳤던 나라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해. 걔들은. 그래서 서로 간에 정말 파트너십이라는 게 될 수가 없어. 중국하고. 그래서 나는 걔들은 절대 안 바뀌어. 그 생각이 바뀔 수가 없어. 몇천 년 된 생각이야 그게. 이게 중국의 거지들도 우리나라를 우습게 생각해. 내가 볼 때 유대인들 선민의식보다 더 무서운 사상이야. 유대인들도 그래. 자기들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이고 나머지는 다 개 돼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국에도 그래. 그러니 무슨 파트너십이 되겠냐고. 걔네하고 무슨 경제협력이 되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먹으려고 하겠네요. 그냥 밑에 니들은 짜부러져 있어. 나중에 조공이나 마치고. 만약에 중국이 진짜 선진국이 되잖아. 우리나라는 작살난다고 보면 돼. 옛날 조선시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조공 받쳐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걔들이 저기 파견하고 뭐라고 하지? 칙사 뭐 그런 거 파견하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막 직사한테 대접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냥 중국하고는 절대 정상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이제 그래서 이제 거의 결론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이 동북아에서 우리나라가 선택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지금. 일본이냐 중국이냐.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일본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독단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 해양 세력, 일본이라는 해양 세력과의 대륙 중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나라예요.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해 우리나라가. 인구도 얼마인데. 지금 한류 문화가 전 세계로 흩어진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너무 시장이 좁아. 이 좁은 시장인데 남북한까지 또 갈려져 있어. 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진짜 살 길이 뭐냐. 그거는 일본하고 난 힘을 합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막 옛날에 일제시대처럼 통합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점령하는 그런 시나리오였는데, 지금은 내가 생각하는 건 그거 아니고 EU처럼 이렇게 일국 이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정말 친해져야 된다. 예를 들면 관세도 다 없애고 같이 서로 이렇게 힘을 합치면 난 중국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거든. 걔네하고 우리하고 인구 합치면 2억이 넘어. 일본하고 우리나라 합치면 일본이 한 1억 한 3, 4천 돼 걔네가. 근데 사실은 똥줄 타는 건 일본이야. 내가 볼 때 우리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는 뭐 사실 조선이었잖아 원래. 뭐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어 우리나라. 원래 찌질이었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은 근데 한때 아시아를 호령하고 식민지까지 건설했던 대제국이었잖아 일본은. 그러네. 응? 응? 아 미국하고 맞짱 뜰 정도면은 얼마나 대단해. 응? 아니 지금도 누가 미국하고 맞짱 뜰 나라 있어 지금? 근데 그 당시에 미국하고 맞짱 뜬 나라잖아 일본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을 한번 해봐. 그것도 먼저 선제 공격했잖아 그것도. 응? 일본은 잃을 게 너무 많아. 만약에 여기서 망하잖아 그러면 잃을 게 너무 많아. 어떻게 키워왔는데 이 나라를. 정말 힘들게 메이지 유신 때부터 정말 처절하게 나라를 이렇게 발전을 시켜왔는데, 한때는 미국을 위협하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될 뻔했는데 실제로 그랬어. 8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일본이 미국을 넘어섰어 거의 경제 대국. 그래서 미국이 친 거지. 근데 만약에 내 시나리오 앞으로 중국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지 퇴보는 않을 거 아니야. 만약에 중국이 정말 G1이 된다. 넘버원이 된다. 미국을 제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완전히 진짜 꼬랑지 내려야 되는 상황이 갈 수가 있다 이거지. 내 생각에. 진짜 내 생각에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다.
둘이 합치면 이제 부산하고 시모노세키 사이에 해저드로도 딱 만들고 이제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거 아까 말했죠. 분명히 말하지만은 조건은 먼저 일본이 먼저 사과를 해야 돼. 이거는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돼 우리한테. 그리고 애들은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걔들이 우리한테 지금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일본 애들이 지금. 걔들 또 극우 세력이 있잖아. 걔들 정신 없는 애들이야. 걔들. 정말 걔들도 진짜 지네 나라 국익을 생각하면은 또 우리하고 힘을 합칠 수밖에 없어. 옛날에 DJ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JP하고 연합을 했듯이 김용필하고. 그럼 나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합치잖아. 그러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좀 똘끼 같은 게 있잖아. 우리나라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잔머리 우리나라 잔머리 JQ. 우리나라는 JQ의 나라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잔머리. 일본은 뭐가 있어? 실력, 아니 실력보다도 장인정신. 장인정신 말고 좀 더 장인정신 맞는 말인데 그걸 뭐라고 그래 일본 말로 우리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뭐지? 끝장 보는 거 그거 뭐라고 그러지? 한번 뭐 시작하면 네. 걔 끝장을 보잖아. 걔 일본 놈들은. 네네. 그 뭐라고 그러지 일본 말로? 그걸? 우리 연예인들 막 추종원 애들 뭐라고 그러잖아. 그거. 스토커요? 스토커는 아니고. 아이씨. 뭐 하나 막 그냥 물고 뚫고 뭐지? 많이 쓰는 말인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 있잖아. 아 이거 어떻게 생각이 안 나냐. 미치겠다. 매니아라고 해야 돼. 그리고 아니 일본 말로 뭐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제가 알것 같아요. 응? 응? 뭐지? 아씨. 뭐 있잖아. 아 나 생각이 안 나냐. 그냥 매니아 하니까 딱 생각이 나요 지금. 오타쿠? 오타쿠 맞아. 오타쿠도 있고 또 뭐 있는데 또 요즘에 많이 쓰는 말 있던데 방송에서도 많이 쓰더라고. 오타쿠 그래 맞아 오타쿠야. 근데 또 뭐라고 하던데 또 하여간에 그 끈기 있잖아. 끈기 끝까지 끝장을 보는 거 있잖아. 그 오타쿠라고 하지 그냥 오타쿠 그 기질하고 네. 우리나라의 이 잔머리하고 합치면은 나는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효과가 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 응?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거의 중국은 솔직히 인구만 많았지. 사실 우린 일당백이다. 우리나라 일본이. 왜냐면 내가 옛날에 뭐 봤는데 IQ 세계 이렇게 IQ 평균 IQ 이렇게 하는 거야. 내 기억이 그러거든. 그때 1, 2위가 우리나라고 일본이었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나는 이제 그런 거 다 떠나서 친일파 뭐 아니면 반일 뭐 이런 거 다 전부 떠나서 진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는 대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 중국이냐 일본이냐. 중국이냐 미국이냐. 옛날에 광해군이라는 사람이 조선시대 때 광해군이 그때 청나라하고
명나라 사이에서 선택을 잘했거든, 광해군이. 응? 이게 청나라는 여진족이었거든. 네. 원래 명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진족이 이제 동북 삼성 쪽에서 만주에서 딱 일어난 거야 이제. 그냥 야만족이었는데 애들이 갑자기 힘이 세졌어. 근데 그때 이제 광해군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응? 그때 판단을 잘 해야 되잖아. 어떻게 어느 편에서 해야 되냐. 기존의 강자는 명나라였어. 근데 지금 신흥 세력이 지금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였단 말이야. 근데 이때 광해군이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많은 사대부들은 옛날에 관성 때문에 명나라가 또 여기는 한족이 세운 나라잖아. 명분이